5년 전만 해도 매일 지나다니던 동네 상가 건물, 지금 가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목욕탕, 철물점, 미용실, 슈퍼마켓, 자전거 가게, 안경점, PC방, 분식집, 통닭집, 중국집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가 동네를 쓱 훑고 지나간 것처럼요. 작년 한 해 동안 폐업으로 노란우산 공제금 받아간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건을 돌파했어요. 금액으론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불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골목 경제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멸종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업종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토요일마다 아버지 등에 업혀갔던 그곳, 동네 대중 목욕탕 말입니다. 때밀이 아저씨한테 등 밀리면서 아파 소리 지르던 기억, 탕 밖에 나와서 시원한 식혜 들이켰던 그 맛,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국민 목욕탕이 지금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 곳곳에 1만 개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5,500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증발한 거예요. 광주 지역만 놓고 봐도 2020년에 93개였던 목욕탕이 5년 뒤인 지금 59개로 쪼그라들었거든요. 35%가 공중 분해됐습니다. 요즘 집들 보면 다 욕실 좋잖아요. 온수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굳이 때밀이 수건 챙겨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형 스파나 찜질방 같은 데 비하면 시설도 초라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욕탕은 본질적으로 물을 끊임없이 데우고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 사업이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폭탄처럼 터졌어요. 입장료를 서울 기준 원 넘게 받아도 수도꼭지만 틀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폐업하고 싶어도 그럴 돈조차 없다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이야 주방기기 빼면 끝이지만 목욕탕은 다르거든요. 바닥 타일 전부 걷어내고 대형 보일러 분해하고 굴뚝 철거까지 해야 해요. 비용이 최소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도 못하고 그냥 셔터 내린 채 방치하는 유령 목욕탕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강원도 양구에서 마지막 남은 목욕탕이 문 닫았을 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목욕탕은 그냥 씻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나누던 유일한 사랑방이었으니까요. 자동차 엔진음만 들어도 뭐가 고장인지 척척 알아내던 30년 경력 정비사가 요즘 한숨만 내쉽니다. 손님은 오는데 손 쓸 데가 없거든요. 문제는 전기차예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엔 부품이 대충 3만 개쯤 들어가 있어요.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이런 걸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게 동네 정비소의 주된 수입이었는데 전기차엔 엔진이 없잖아요. 변속기도 없고요. 정비 매출의 70%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어 갈고 와이퍼 교체하고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월세도 못 냅니다. 전기차는 회생 브레이크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안 달아요. 기술 진보가 누군가에겐 생계 위협으로 다가온 셈이죠. 더 막막한 건 전기차가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점입니다. 고장 진단하려면 전용 장비를 연결해야 하는데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권한을 절대 안 풀어줘요. 동네 정비소 사장님은 차가 눈앞에 있어도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기술 장벽에 막혀 있는 겁니다. 결국 정비 시장은 대기업 직영점이 싹쓸이하고 동네 카센터는 타이어 가게로 바뀌거나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배를 싸게 채워주던 동네 김밥집하고 중국집도 위태롭습니다. 이분들은 손님이 안 와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쌓이는 이상한 구조에 갇혀 있거든요. 김밥 1,000원 하던 시절은 이제 역사책에나 나올 얘기죠. 요즘 기본 야채 김밥도 4,000원이고 참치 들어가면 5,000원 훌쩍 넘어요. 김밥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따지기 전에 재료값부터 보세요. 기후 이상으로 김 수확량이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시금치, 당근, 계란값은 요동치고요. 재료비가 원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치명 타는 사람 쓰는 비용이에요.
김밥은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결국 손으로 말고 칼로 썰어야 하잖아요. 최저임금 시대에 김밥 3줄 팔아야 아르바이트생 1시간 인건비를 겨우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김밥이 2,000에서 3,000원대로 깔려 있어요. 주머니 가벼운 손님들은 당연히 가격 낮은 쪽을 선택하고 동네 분식집은 점점 설당을 잃어가는 겁니다. 중국집은 더 참담해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면 그 돈이 다 주방 사장님한테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0원짜리 짜장면 하나 팔면 배달앱 수수료, 라이더 수수료, 광고비로 3,000에서 4,000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재료비 빼고 임대료 내고 나면 사장님 주머니엔 몇백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배달 안 하면 되잖아요. 하겠지만 불가능해요. 지금 전화로 짜장면 주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배달앱에 안 올리면 그 가게는 없는 가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지배 구조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장료 바치고 나면 쌀 한 톨 안 남는 옛날 소장농이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40도 넘게 달궈진 주방에서 하루 종일 웍질할 젊은 요리사가 없어요. 동네 중국집 특유의 불향은 사라지고 공장제 소스 데워서 면 삶아주는 체인점만 남았습니다. 짜장면 맛이 옛날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건 사장님이 손맛을 잃어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쇼핑 혁명과 정보화 물결 뒤에는 동네 의류 매장과 부동산 중개소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동대문에서 옷 대다 팔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는데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비싸면 바로 외면받아요.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습격은 정말 공습 수준이거든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15,000원 하는 티셔츠가 한국 가게에 걸리면 인건비하고 임대료 붙어서 3만 원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옷이 중국 앱에선 무료 배송 9,900원이에요. 중국 정부가 물류 지원하고 관세도 면제해 주니까요. 이런 초저가 물량 공세 앞에서 성실하게 세금 내는 한국 상인은 처음부터 불공정 경기장에 던져진 겁니다. 더 씁쓸한 건 고객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른바 쇼루밍이라고 하는데 매장 와서 옷 입어보고 거울로 확인하고 셀카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가서 바로 핸드폰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주문해요. 동네 옷가게가 그냥 무료 탈의실로 전락한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옛날엔 좋은 전월세 매물 정보가 중개소 사장님 개인 노트에만 있었잖아요. 그 정보력이 곧 권한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앱들이 모든 물건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정보 격차가 사라지니까 중개인 역할도 급격히 축소된 겁니다. 여기에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집거래가 활발해지고 전세 사기 파동으로 중개업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어요. 한때 편의점보다 많다던 공인중개사무소, 지금은 연간 하나만 곳씩 폐업하면서 편의점보다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때 청소년들의 놀이터였던 PC방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요. 2020년만 해도 전국에 1만 5천 곳이었는데 4년 만에 7,300곳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절반이 날아간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PC방 갈 필요가 없거든요. 배그, 롤, 피파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비싼 컴퓨터 없어도 클라우드 게임 시대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인구 감소예요. PC방 주고객층인 청소년 숫자 자체가 급감했어요. 학원 끝나고 PC방 한번 들러보세요. 옛날처럼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고 웃던 그 활기 없습니다. 조용하기만 해요. 컴퓨터 수십 대 돌리는 전기요금은 천정부지고 밤새 돌리는 알바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코로나 때 잠깐 반짝했던 스크린 골프도 거품 빠졌어요. 젊은 세대는 골프채 내려놓고 테니스 치러 가거나 런닝화 신고 달리러 나갔거든요. 한 건물에 골프장 여러 개씩 들어서서 서로 가격 깎아먹던 곳들, 지금 폐업 업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길 위의 휴게소이자 에너지 충전소였던 주유소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유소 사장이면 돈 번다던 말, 이제 옛날 동화예요. 90년대에 18%였던 영업 마진이 지금은 1%대입니다. 편의점 수익률보다 못해요. 거리 규제 풀리면서 마구 생겨난 주유소들이 가격 전쟁하다가 같이 망하고 있는데 알뜰 주유소랑 전기차 확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주유소도 목욕탕과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어요. 폐업하려면 지하에 묻힌 대형 유류 탱크 제거하고 기름으로 오염된 땅 전부 정화해야 하거든요. 환경 규정상 이 비용이 적어도 1억 5천, 많으면 수억 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영업은 안 되는데 문 닫지도 못하고 좀비처럼 연명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의 대가를 개인 사업자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현상을 개인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기엔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장벽이 있거든요. 우선 생계형 창업에 덧붙여 봅시다. 한국 자영업 폐업자의 대다수는 40대, 50대 가정의 기둥들입니다. 이분들 꿈꾸고 가게 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리되고 재취업 문은 닫혀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퇴직금 쥐고 치킨집이나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뛰어든 비자발적 창업자들이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전선에 배치된 분들한테 혁신 경영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플랫폼과 기술의 수탈도 심각해요. 땀 흘려 일은 자영업자가 하는데 돈은 알고리즘 쥔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기술 발전이 사람 노동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그 과실은 소수 플랫폼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예요. 이건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건 소비 자체가 마른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제자리니 쓸 수가 없잖아요. 민간 소비 성장률이 1%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수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미아사거리 같은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16%를 넘었다는 건 이미 상권 생태계가 붕괴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동네 목욕탕 있던 자리엔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분식집 자리엔 무인 디저트 가게가, 카센터 자리엔 택배 물류 창고가 들어섭니다. 이웃과 눈 맞추며 인사하던 골목길은 이제 기계와 카메라가 감시하는 냉랭한 통로로 변해가고 있어요. 편해지긴 했는데 뭔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자영업 붕괴는 단순히 가게 몇 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던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는 일이에요. 물론 흐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변화의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예요.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이웃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켜만 봐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자주 가던 단골 가게 주인분 표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본 동네의 변화, 사라진 가게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한 줄 한 줄이 이 시대를 기록하는 역사가 됩니다.